안녕하세요. 초보택시입니다. 어젯밤 운행 별일 없으시죠? 낮 운행하시는 기사님들도 별일 없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별일만 없어도 가장 잘하는 겁니다. 자, 택시, 수다, 잡담, 매일의 택시 카페나 뉴스나 유튜브 등에서 나오는 주제들로 짧게 묶어서 얘기해보는 것도 매일매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하겠습니까? 택시를 하기 싫어져요. 사실 택시 기사들의 가장 큰 적은 게으름입니다. 이게 오히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하기 싫대요. 저도 이제 15년 차인데 이렇게 하기 싫은데 저기 예전에 이제 영동 설렁탕 같은 데서 막 3, 40년 하신 그 기사님들 얘기 들어보면 시간이 갈수록 하기 싫대요. 귀찮고. 그래서 막 하루에 나와서 5시간, 6시간 설렁설렁 하다가 비싼 그 탕 먹고 느긋하게 집에 들어가시는, 사실 뭐 연세 많으시면 그렇게 사셔도 재밌죠. 우리는 게으름과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택시 일을 좀 적게 하고 유튜브에서라도 수입이 좀 더 나아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택시 수다, 잡담 같은 걸로 매일매일 온라인에서 긁어 모아서 다루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주제가 있는 경우도 있고 요거처럼 잡담, 수다 요걸로 제목 달아놓은 건 그냥 잡다하게. 자, 일단 가까운 시점에 서울과 인천의 개인 택시 번호판 가격은 서울이 1억 1,400에서 1,450만 원, 양수자 기준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인천은 1억 2,300만 원입니다. 이게 항상 우리가 궁금해하죠. 야, 돈은 서울이 제일 잘 버는데 왜 서울이 가격이 오히려 낮은 편이냐? 저기 어디 경기도 쪽에 가면 뭐 1억 후반 2억 넘는 곳도 있고 왜 그럴까? 그게 이제 우리가 단순히 돈을 많이 번다라고 해서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이게 파는 사람이 좀 적으면 오히려 가격이 오르는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오히려 저기 지방에 가면 아예 이제 매매상 자체가 없고 그냥 조합에서만 순서대로 거래를 시켜주는 곳들이 많죠. 지방에 진짜 한 그 뭐 몇천 대도 안 되는 그런 작은 지역에서는 실제 조합에서 그냥 순서대로 기다리다가 삽니다. 그러면 막 한참 기다려야 돼요. 그냥 맞춰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가격은 그냥 조합이 정하는 것으로 그냥 계속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막 가격이 2억 얼마 막 이런 것들도 많습니다. 근데 어이없는 건 그런 곳에서 오히려 매물이 없어요. 왜? 택시가 적으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서울 같은 경우에는 택시가 저녁에 뭐 매매상부터 시작해서 택시 뭐 메타집이나 아주 다양하게 거래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게 꾸준하게 올라가기가 좀 조금은 버거운 거죠. 왜냐하면 연세 많고 팔아버리는 기사님들도 많거든요. 그게 아무래도 서울 택시 가격이 좀 낮은 게 아닌가. 그래도 돈을 버는 데 있어서는 솔직히 서울 야간 같은 만큼 돈을 벌어낼 수 있는 지역이 없죠. 그래서 매출과 택시 번호판 가격은 크게 상관이 없는 것 같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우버 얘기 많이 하니까 야, 너는 우버만 칭찬하냐라고 하시겠지만 사실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뭐 물론 이제 온다나 스윙 같은 것들도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지금 한국에서 택시는 그냥 카카오 택시가 압도적이죠. 그 다음 여기에서 이제 그래도 경쟁력을 가지고 어느 정도 올라오고 있는 게 우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온다나 스윙은 아직 견제라고 하기에는 너무 미미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버와 카카오의 좀 차이가 있죠. 자,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손님의 평가, 자, 기사들이 실제 운행했던 기사들이 매겨놓은 평가 점수가 있습니다. 그 평가 점수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보고 우리가 선택이 가능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제 뭐 콜 선택하는 것이야 뭐 다만 이제 카카오는 가맹은 선택할 수 없고 우버는 가맹도 콜 선택이 가능하죠. 그래서 우버 같은 경우에는 선택권이 기사에게 꽤 많이 넘어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반면에 이제 카카오 쪽은 아무래도 시장에서 압도적이고 그렇게 기사들에게 많은 선택권을 주기보다는 그 매출을 우리가 많이 올려줄 테니까 그냥 열심히 운행하십시오라는 쪽이죠. 그래서 서로 성격이 다르다. 그래서 나는 매출에 집중하는 기사님이면 그냥 아무런 고민하지 말고 카카오 가맹하시고 열심히 운행하시면 되는 거고 난 그래도 내 선택권을 좀 존중받고 싶다. 택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스트레스를 덜 받고 싶다. 그러면 아무래도 매출 감소는 감소해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버를 하면 내 선택권은 많이 존중이 되죠. 이걸 안 해보시면
이제 이게 뭔지 모르는데 손님의 평가가 만약에 한 4.7 미만은 아예 안 잡아. 그러니까 4.7 이하, 4.8, 4.85 그 이상 손님만 잡으면 진짜 우버에서는 손님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아예 0입니다. 0. 근데 내가 어떤 손님이든 다 모시려고 하니까 이제 거기에서 좀 결국은 기사들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손님들이 한정되어 있을 거잖아요. 주는 손님들이 계속 줄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열심히 택시 타면 택시를 경험하는 그 기사님마다 다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자, 그런 손님이 우버 같은 경우에는 이미 다른 수많은 기사들이 야, 이 사람은 좀 손님으로서 좀 이상하다라고 많이 평가를 했고 그걸 공유하면서 우리가 거기에서 선택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출에서만 약간 욕심을 내려놓으면 우버는 손님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적다. 선택권이 우리에게 있게. 그래서 저는 그런 장점이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돈에 크게 얽매이지 않는 분들. 난 무조건 하루에 30, 35 찍어야 돼. 그런 분들이야 어쩔 수 없이 그냥 카카오 가맹하고 열심히 타는 게 정답이고 근데 나는 매출이 좀 낮아도 크게 뭐 돈 하루에 뭐 5만 원, 10만 원 더 벌고 덜 버는 게 크게 상관없어. 난 그냥 규칙적으로 일하는 그것에서 의의가 있어. 뭐 집에 돈이 딱히 그렇게 많이 필요한 거 아니야. 그런 분들은 아무래도 일을 하는데 스트레스가 낮으면 좋고 그런 부분에서 선택권이 있는 우버가 조금 유리하지 않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로 잘 경쟁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은 이제 고급 대형. 이거 어제도 잠깐 얘기했지만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기사화가 나오고 있죠. K콜에서 결국 비가맹은 아닌 것 같고 가맹차에 한해서 그다음 기사님이 동의하는 그러니까 나는 그 예약콜은 아니고 다른 명칭으로 부르던데 뭐 사실상 예약콜 개념이죠. 그래서 예약콜을 수락하기를 원하는 기사님에 한해서 이제 그걸 한다라고 합니다. 지금은 이제 시험 테스트 기간이고 여기 시간이 지나면 이제 쭉 확대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문제는 이제 왜 이렇게 하냐라는 거예요. 기존 같으면 그것만 가능했는데 결국 우버가 이걸 지금 잘하고 있거든요. 예약을. 그러다 보니까 손님들은 우버의 일반 택시를 통해서 예약하는 것이 요금이 부담 없고 좋죠. 그래서 손님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이게 이제 이미 기사들이 인식하고 우버는 예약콜도 괜찮아. 예약콜 쪼자. 자, 이런 기사님들이 꽤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왜냐하면 손님들이 일반 택시를 예약하는 경험은 지금 우버밖에 못 하거든요. 그러면 K콜에서는 좀 비싼 것들에서 예약이 그나마 되는데 이쪽에서는 우버는 그냥 일반 택시에서도 저렴한 비용에 그러니까 고급 대형 대비 저렴한 비용에 예약을 경험할 수 있어요. 당연히 이 경험이 반복되면 우버 쪽으로 쏠리겠죠. 어쩔 수 없이 K콜도 하고 싶어서 했다라기보다는 우버가 이렇게 확실하게 사람들에게 이 예약 콜 시장을 경험시켜버리니까 긴장감을 느끼고 견제의 성격에서 이제 어쩔 수 없이 가맹의 기사님들 중에서 이제 원하는 기사님들에 대해서 예약 콜 운행하는 형식으로 풀지 않나. 근데 문제는 이거죠. 결국 이걸 풀어버리면 푸는 쪽으로 나가면 사실 기존에 고급 대형을 예약하시는 그 손님 중에서 손님이 뭐 한두 명의 짐 캐리어 한두 개 있는 손님들은 굳이 그 큰 차를 탈 필요가 없거든요. 네, 승차감 면에서는 뭐 오히려 세단이 편해요. 네. 아무리 SUV나 그 스타리아나 이런 것들이 좋다라고 하더라도 사실 승차감은 그냥 세단이 더 편합니다. 그래서 적은 인원, 적은 캐리어면 그분들이 지금은 예약이 어쩔 수 없이 고급 대형이었는데 그분들이 일반으로 이제 넘어오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그거예요. 고급 대형 기사님들은 이제 예약 콜에서 좋은 콜들이 빠르게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걸 어쩔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우버를 견제해야 되니까. 그래서 참 고급 대형은 확실하게 추천드리지 않는다. 심지어 이제 미래도 어둡다라고 보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또 인천공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말이 많죠. 이제 중국인들이 그 차 가지고 이제 중국인들 셔틀 그냥 택시로 운행해버려요. 그게 불법이죠. 근데 문제는 그게 중국인들이 중국의 앱에서 중국말로 거래를 하다 보니까 그게 추적해서 잡기가 어렵죠. 그래서 가끔씩 이제 대대적으로 단속하는 것이 나오긴 하는데 그래도 사라지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국인 같은 경우에는 이게 경험이 반복되면 뭐 일반 차를 가지고 뭐 그런
유료 운송하는 것들을 막을 수 있지만 외국인들은 그냥 잠시 관광으로 오는 거니까 이게 막을 수가 없는 거죠. 어차피 돈 되니까. 그러니까 처벌받아도 다시 또 운행하고 계속 되는 거죠. 그래서 중국 손님의 꽤나 많은 분들, 장거리 가는 분들이 그 중국인들. 근데 그쪽은 솔직히 얘기하면 일반 택시 손님으로는 조금 아니에요. 원래는 그런 손님을 누가 데려갔냐면 모셨냐면 그 화물 밴 그쪽이 주로 그쪽 손님들을 많이 모셨거든요. 아무래도 캐리어도 많고 약간은 이렇게 집단으로 해서 있는. 근데 지금 그 손님들이 쫙 빠져서 그 화물 밴 하시는 기사님들이 울상이죠. 차도 안 빠지고. 그 화물 밴 같은 경우에는 그 인천공항에서는 거기 대기장 쓰려면 돈을 또 추가로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네, 그분들이 매출에 영향이 있고 그다음 고급 대형에서 또 영향이 좀 있겠고 솔직히 일반 분들이야 뭐 그게 영향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거나 저러거나 확실하게 고급 대형 택시는 뭔가 좀 불리해진다. 추천드리지 않는다. 예전에도 추천 안 드렸지만 더더욱 미래가 어둡다. 그래서 남아있는 기사님들이 그냥 그 수익을 열심히 가져가는 그게 맞아요. 새롭게 제발 신규로 진입해서 진흙탕을 만들지 마시라. 미래가 안 그래도 어두운데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인공 같은 경우에는 이게 카페 보니까 이제 콜만 기대하는 건 좀 어렵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맞죠. 이게 콜만으로는 어떤 날은 또 운이 좋아서 우리가 이제 운수업이잖아요. 진짜 아다리가 잘 되면 뭐 갔다가 바로 떨어져서 나오고 뭐 그런 경우 있어요. 근데 또 그런 좋은 경험만 생각하고 그것과 똑같이 하려고 하면 또 어떨 때는 물을 3시간, 4시간씩 먹죠. 그래서 인공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첫 번째는 콜방이 있어요. 자, 기본적으로 예약을 하루에 한두 건 이상은 잡아서 그 예약 중심으로 어느 정도 큰 시간을 만들죠. 콜방에 서로 수수료를 내면서 공유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 큰 시간이 있으면 그 사이사이 시간에 이제 다른 예약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카카오가 됐든 우버가 됐든 뭐 즉시 콜 운행하는 것들이 있고 그다음 여기에서 추가로 해서 자기 자기 예약. 자, 결국은 이렇게 기본적으로 나오는 콜방 그다음에 앱을 통해서 또 중간중간 빈 시간 집어넣고 콜 고르고 그다음 내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예약은 수수료 없으니까. 자, 이런 것들을 복합으로 해서 운행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인공 전문으로 하면서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오고 안정적이다. 라는 건데 그냥 이제 이게 아니고 오직 콜만으로 인공 가서 콜이 나온다. 자, 이건 진짜 복불복이고 물 먹을 데가 엄청 많아요. 효율도 낮고. 그래서 근데 인공 전문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면 그것도 또 스트레스가 있어서 삶도 좀 불규칙해지고 왜냐하면 예약 시간에 내 일을 맞춰야 되니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을 하는 것들은 내가 나오는 시간 규칙적이고 들어가는 시간도 거의 규칙적으로 할 수 있죠. 근데 예약 그런 것들은 결국 그 예약에 맞춰서 내가 뭐 잠을 자고 이렇게 하고 해야 되니까 사실 좀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매력적인 운행 방식은 아니다. 그래도 하는 기사님들이 꽤나 있다. 다만 그렇게 하려면 복합적으로 이렇게 다 서로 이쪽 저쪽 해서 해야 된다. 순수하게 콜만으로 카카오 콜만으로 우버 콜만으로 하기에는 물 먹을 때가 꽤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 카페에서 보니까 죄송합니다. 오타 죄송합니다. 김포 기사님에 대한 서울 기사님들의 분노가 대단하다. 다른 지역 기사님은 그나마 좀 덜하긴 한데 아무래도 이제 덜 가니까 가는 확률이 적으니까. 근데 서울은 김포로 가는 비율이 굉장히 높죠. 아무래도 김포에서 출근하는 사람, 퇴근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서울 기사님이 김포로 가게 돼요. 근데 이 서울차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신고를 하다 보니까 서울 기사님들과 김포 기사님들이 진짜 고양이 개의 관계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카페 보면 아무래도 서울 기사님이 많으니까 그냥 경기 육칠은 무조건 신고한다. 네, 서울에서 보이는 경기 육칠은 무조건 신고합니다. 라는 기사님들이 많습니다. 이게 문제가 뭐냐면 자, 이게 해당 차의 지자체에 신고가 돼요. 그러니까 김포 차면 김포 차에 신고되게 되고 서울에서 서울에 신고가 돼요. 그러니까 서울 기사님이 신고를 당하면 서울 기사님에 대한 처벌 그것을 바탕으로 증명을 해야 되는 것을
김포가 받는 게 아니고 서울이 받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자, 서울 기사님들도 이제 그러면 뭘 해야 되냐? 김포에 신고한다라고 해서 처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자, 서울에 신고한다라고 해서 처벌이 끝나는 게 아니고 그 김포 기사님들이 뭘 하냐면 이분들이 무서워요. 거기에서 처벌에 대한 결과를 받아요. 자, 그리고 그 결과가 확실하지 않을 때, 그러니까 내가 증명을 했잖아요. 기사님이 내가 뭔가를 통해서 증명을 했잖아요. 근데 그 증명이 애매하면 이게 왜 처벌이 제대로 되지 않냐, 왜 증명이 확실하지 되지 않냐라고 그 정보 공개 청구가 가능해요. 야, 김포 기사님들이 서울차 신고하고 난 다음에 정보 공개 청구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기 때문에 서울에 그 신고를 받는 당담자가 이걸 제대로 그냥 우리 지역 기사님인데 적당히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서울 기사님들도 만약에 제가 이거 싸움 붙이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서울 기사님들도 김포 기사님인데 자, 불법 행위를 했어요. 자, 정상적으로 한 사람들 말고 불법 행위를 했는데 신고를 됐을 때 애매하다라고 그러면 정보 공개 청구를 해야 돼요. 처벌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됐는지. 그런 식으로 쪼아 들어가야지 그 담당 공무원이 쫄아요. 이게 정상적으로 내가 만약에 정상적이지 않은 운행한 기사에 대해서 처벌을 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근데 모르죠. 그걸 적극적으로 하는지 아닌지. 그래서 서울 기사님도 만약에 확실하게 그걸 하려면 나중에 경과 이후에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됐는지를 받아야 된다. 정보 공개 청구를 해서. 그래서 그 서울 차량들을 신고하는 그 기사님이 소수래요. 근데 여기에서 좀 의심 가는 게 뭐냐면 그러면 소수의 기사가 김포를 계속 돌아다니면서 서울차를 신고할까 찍어서. 제 생각이 이걸 것 같아요. 뭔가 카톡방이나 정보 공유 방이 있어요. 김포에서. 그리고 그 어딘가에서 그 자료를 모아서 전문적으로 신고를 하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특정한 기사님 신고 넣는 기사가 압도적으로 많은 신고를 한대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서울의 담당 공무원이 얘기하는 게 그 서울차 신고된 거 있잖아요. 김포에서. 근데 그게 그냥 다수의 차가 뭐 한 건, 두 건. 자, 이렇게 신고하는 게 아니고 월 한 건, 두 건 이렇게 다양한 김포 기사님이 신고하는 게 아니고 특정한 기사 소수가 엄청나게 많은 신고를 한대요. 근데 과연 우리가 궁금하잖아. 그러면 그 기사들은 김포로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그걸 다 찍을까? 그러면 일도 안 하면서 그냥 그걸 찍고만 다닌다? 그 말이 안 되거든요. 결국은 이거 아닐까. 김포에서 뭔가 카톡방이나 뭔가가 있고 모아서 누군가가 그걸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주체 역할을 하는 게 아닌가. 당연히 거기에서 정보공개 청구도 적극적으로 하면서 공무원들이 빼지 못하도록 확실하게 딱 받아서 야 이거 왜 처벌 안 해? 왜 카톡으로 안 물려? 라고 확인까지 하다 보니까 김포에서 신고된 것에 대해서 다른 지역의 공무원이 대충 못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딱지를 많이 받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돼요. 그냥 이건 제 예상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다른 지역들도 사실은 김포택시에 대해서 똑같이 싸우려면 비슷하게 해야 되는 거죠. 결국 김포택시에 대해서 신고하고 모아서 그걸 누군가가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나중에 정보공개 청구까지 해서 확실하게 처벌이 됐는지 아닌지, 아니라면 실제 그 증명한 것이 확실한지에 대한 확인을 받는. 근데 이렇게 하면 서로 싸우고 안 좋은데 분명히 이게 김포가 제가 생각하기에 일반적인 형태로 신고가 되는 거 아닌 것 같아요. 기사님들이. 소수의 기사님들이 엄청나게 신고한다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지? 돈을 안 벌고 차만 돌아다니면서 서울차만 찍는다? 그게 말이 안 되잖아. 돈을 안 벌고 자기 시간 돈 쓰면서. 결국 뭔가 싸한 게 있죠. 조금 더 알아보고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경기 김포의 기사님들 대부분은 참 좋고 조합도 참 좋고 열심히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정상적으로. 다만 소수의 기사님들 무리가 뭔가 이상한 행동을 한다라고 생각이 돼서 그렇습니다. 서로 이렇게 싸워서 뭐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쪽에서 적극적으로 싸움을 하니까 뭐 우리가 싸우자고 하는데 안 싸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다른 지역
기사님들은 경기 67, 네, 김포 택시에 대해서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싸우지 맙시다, 서로. 자, 그 다음 인천대교 있죠. 영종대교 말고 인천대교는 12월 20일, 다음 달 20일부터 약 2,000원 정도로 인하될 것이다. 근데 20일 확정은 아니고 20일 전으로 해서 2,000원으로 인하될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인천공항을 빈차로 들어가는 것도 크게 부담은 없죠. 그리고 그 인천대교 말고 세 번째 다리 있죠. 이거 웃긴 게 뭐냐면 그 이름으로 싸웠어요. 그래서 저쪽에는 영종대교, 인천대교 이렇게 이름이 있잖아요. 근데 세 번째 대교는 지금 이름이 없습니다. 곧 그거 개통식을 하는데 그냥 이름 없이 제3 뭐 해서 개통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게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데 이름을 정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걸 다시 정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통식 직전인데 다리에 이름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전기차 보조금은 거의 끝나가서 대부분의 지역에서 이제 보조금이 거의 끝났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구입하는 전기차는 거의 끝났고 전기택시는 보조금이 조금 있는데 그것도 거의 전기차 자체가 끝나버리니까 끝난 곳들이 많아서 전기택시는 이제 천천히 내년 2월, 3월 지나서 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그때 보조금 다시 결정되고 나와서 사셔야 되겠죠. 근데 어차피 내년 넘어가면 내년 중후반이 되면 이제 전기차들이 좀 더 저렴한 비용에 다양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전기차는 뭐 어차피 겨울에 바꾸는 건 추천드리지 않고 천천히 내년 봄 넘어서 바꾸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인천항의 크루즈 터미널은 2025년 올해 이제 마지막 크루즈선이 2번 들어옵니다. 그게 내일 그리고 모레입니다. 그래서 내일 금요일 한 대, 모레 토요일 한 대. 근데 원래 같으면 이제 한 대가 들어와서 첫날은 내리고 좀 하다가 두 번째 날은 이제 교대가 되면서 타고 떠나는 식이었는데 내일과 모레는 바로바로예요. 그래서 내일 하루 만에 다 바뀌고 바로 출항하고 모레도 들어와서 바로 정리하고 출항하는 식입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다른 배 2대가 들어옵니다. 이게 뭐 송도나 인천 연수구 쪽이나 남동공단이나 뭐 시흥이나 이런 쪽에 도착하시는 서울 기사님들은 한번 쪼아볼 만합니다. 보통 이제 이게 다 오전입니다. 점심 넘어가면 애매해요. 보통 시간이 언제 피크냐면 한 9시에서 11시. 한 9시, 8시 반, 9시부터 시작해서 10시, 11시, 10시 반, 그 정도까지가 피크입니다. 그때 막 엄청나게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고 곧 이해가 되면 없는 건 아닌데 굉장히 적어져요. 그래서 점심 정오 넘어서는 사실 크게 재미가 없고 오전 이런 시간에 송도나 뭐 시흥이나 아니면 남동공단 연수구 뭐 이런데 인천 남쪽이나 아니면 아예 그냥 인천공항 딱 들어갔다 그러시면 뭐 애매하다 그러면 뭐 이쪽으로 오시면 서울은 바로 나갈 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을 가는 콜은 사실 잘 못 봤어요. 주로 가장 많은 게 명동, 아무래도 여행 가니까 그렇겠죠. 명동, 그다음 강남, 여의도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사람들이 좀 돈 있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여행 가면서 호텔 숙소 묵는 그런 개념인 것 같아요. 그 지역에. 그래서 한국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배에서 내리고 명동이나 뭐 이쪽이 유명하니까 그쪽에 머무르면서 여행하고 인천공항 가는 그런 식이겠죠. 그래서 내일이나 모레 오전 뭐 송도나 인천공항이나 이쪽에 떨어지시는 분들은 2일 동안 크루즈선 들어오니까 오전이면 한번 서울 명동 쪽은 굉장히 콜이 많이 뜹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주절주절 이야기해봤습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이제 뭐 카페나 유튜브나 블로그나 이런데 택시 관련 이슈들을 짧게 모아서 이게 하나 주제로 하기에는 뭐 사실 그렇게 컨텐츠 가치가 없어서 묶어서 그냥 매일매일 수다처럼 이렇게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별도의 주제 있는 것들은 또 따로 하고. 그래서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도 별일 없이 무사하게 퇴근하시면 가장 잘하신 겁니다. 김포 기사님들 싸우지 맙시다. 우리 좀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제발 신고 좀 그거 멈춰주시면 안 되나요? 제발 우리 싸우지 맙시다. 감사합니다.